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주식 시황, 미국 주식 시황이랑 차이나 전기차나 테슬라 관련 전기차 뉴스들 가져왔습니다. 근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전기차 시장이 요즘 안 좋잖아요. 안 좋으면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에 반해서 BYD랑 그다음에 중국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 이런 주가는 오히려 한 달 전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가격 경쟁 때문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황 한번 볼게요. 시황은 다우산업이나 나스닥 종합 S&P 500이 어제는 조금 소폭 하락을 했는데 맵을 보시면은 주요 기업들 중에서 이제는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나 반도체가 그간 많이 올라서 조정에 들어가는 지금 상황이고요. 테슬라랑 자동차 관련 주식들은 또 지금 전기차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수요 부진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빅테크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애플, 아마존은 그래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나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6월 금리 인하가 지금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CPI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죠. PPI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예상치보다 또 높게 나왔잖아요. 생산자 물가지수 이것도 높게 나오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원래 이건 높게 나와야 좋은 건데 낮게 나왔다. 그래서 실업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은 금리를 굳이 인하할 필요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드와치에서 6월달 금리 인하 확률 봤거든요. 금리 인하 확률은 지금 조금 줄어들었고 오히려 동결 확률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해서 이거 6월달에도 그냥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동결 아닌가,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는 지금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직투하시는 분들이면 나스닥 100, QQQ나 TQQQ, SPY, SOXX, SOXL 다들 마이너스 됐는데 특히나 속슬이랑 TQ가 마이너스가 돼서 그때 저는 또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 기회가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3배 레버리지 TQQQ나 속슬, S&P 500, 나스닥 100, 그다음에 SCHD 이런 거 꾸준히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의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쭉 보면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는 지금 오늘도 좀 상승을 했거든요. 하락할 줄 알았는데 상승을 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그리고 S&P 500이나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92%를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필반나 혹시 지금 못 사신 분들은 지금쯤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한 번씩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뉴스 전기차 관련 뉴스를 봤는데 또 이런 거 떴더라고요. 매번 중국이,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냥 중국이 망하고 중국이 그냥 경제가 안 좋고 폭망하길 바라는 이런 기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기차가 지금 계속 잘 나가니까 이제 내연기관 차들이 망해간다. 망해가면서 좀비 공장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산업이 경쟁을 하고 쇠퇴될 걸 쇠퇴돼야, 그래야 또 새로운 산업이 나오면서 성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쟁을 하고 파산할 때는 파산하고 그다음에 인수합병되면서 커져야 경제가 선순환 될 텐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나라는 독점이 거의 기본값이 되고 디폴트가 되면서 독점이 아니면은 이렇게 망하거나 그런 거를 아주 안 좋게 보는데 독점이 이렇게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독점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서로 경쟁을 해서 가격을 낮추고 기술 개발을 하면서 망하는 기업이 생기고 그걸 인수하면서 성장을 해야 더 크게 산업이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이게 독점화되면서 이제는 발전이 점점 없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내연기관 회사들이 망할 거란 말이에요. 망하면은 그거를 또 공장을 인수하면서 전기차로 바꾸면서 다시 또 성장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좀비 공장이니 뭐가 안 좋다느니 현대차는 지금 매각을 한다느니 이렇게 하면서 안 좋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국내 언론들이 순기능을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이런 기사를 그냥 만들어준다. 그래서 좀비 공장이 안 좋은 것처럼 또 얘기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런 데가 하웨이가 인수하거나 아니면 샤오미가 인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비아디나 지커 자동차나 이런 데가 인수하면서 더 커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냥 나쁘게 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호호 시절은 끝났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안 좋은 이유가 전기차가 지금
좋은 시절은 이제는 끝났고 주가가 급락하고 생산 라인을 지금 감축하고 있다. 포드나 아니면은 뭐 다른 자동차들 뭐 아우디나 벤츠도 지금 생산 라인을 줄이고 있고 인원을 감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이제는 이런 생산 라인이 감축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판매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E 리서치에서 또 나온 게 있거든요. 리튬 소재 관련해서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에 들어가는 이런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 4대 소재 시장 규모를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23년에 하락을 했고 24년까지 좀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서서히 올라간다 이렇게 전망치를 내놨거든요. 35년까지. 그래서 쭉 보니까 지금 보니까 지난해 전기차 시장은 하반기 수요 둔화에도 3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으나 리튬 이온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배터리 판가와 리튬 메탈가 하락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그래서 지금 뭐 차이나 전기차나 이런 관련 주식들이 안 좋은 이유가 다 이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이 좀 악화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악화됐고요. 그래서 23년에는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뭐 4대 소재 시장 규모는 600억 달러로 전년 726억 달러에 대비 17.4%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판가는 역시 13.4% 감소를 했다. 그래서 배터리 소재주가 많은 차이나 전기차 관련 ETF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하락을 이렇게 하면서 역성장을 거뒀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씩 다시 회복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의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대중화로 넘어가기 전 일시적 수요 둔화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캐즘이라고 하거든요. 깊은 틈이라고 해서 캐즘 현상에도 여전히 30%의 성장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배터리 단가는 좀 내려오면서 배터리 시장이 좀 안 좋았다. 전기차는 꾸준히 성장을 했지만 배터리는 조금 성장을 못했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기차 관련 배터리 주식들이 조금 내려온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배터리 사용량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원가가 또 떨어지면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됐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중국 업체들이 계속 이제는 원가 절감하고 수익성 회복과 더불어 중국어의 저가 공세가 지금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진짜 고금리 때문에 어떻게든 저가 경쟁을 또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계속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3년에 하락했던 거는 뭐 이런 시장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전한 대세 리튬 유산철, 언제는 대세가 아니라고 제가 대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는 대세가 아니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제는 K 배터리 3사들이 이제는 대세라고 합니다. 이제 LFP가 대세가 됐다고 이제는 인정을 하고 이제 개발에 나섰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 실패예요. 우리나라는 NCM 배터리로만 몰빵을 해서 LF 배터리가 갑자기 또 대세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개발도 안 하고 생산도 안 했거든요.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 생산도 26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그 에너지 저장 시설 산업이나 아니면 전기차 산업에서 얼마나 더 밀릴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도 모델 3에 LF 배터리를 적용을 확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기사 제가 가져왔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배터리 보증 기간에 이제 배터리 교체나 이거 할 때 LFP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고 있다. 차량 소유주들에게 동의를 얻고 있다 이렇게 나온 내용인데, 이런 거 보면서 이제는 LFP가 점점 대세가 되고 이제 뭐 고가 자동차는 잘 안 팔리는 지금 시대가 왔고, 왜냐하면 고금리고 돈의 가격이 귀해지기 때문에 점점 전기차는 저가로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대중화에 맞춰서 또 가격이 싸야 되잖아요. 대중화가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LFP 배터리밖에 없다. LFP 배터리를 써야 싸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LFP가 점점 대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은 LFP를 하면서도 전기차 가격은 비아디가 어떻게 그렇게 싸게 만드냐, 테슬라보다 훨씬 어떻게 싸게 만드냐 의심이 많잖아요. 물론 뭐 테슬라가 품질이 가장 좋긴 하지만 그래도 가성비 좋게 어떻게 중국이 만드냐 이런 걸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XCMG라는 이 회사가 있거든요. 중장비 회사인데 지능형 창고 및 광범위한 로봇공학 뭐 이런 거 소프트웨어를 개선을 해서 공장에 로봇을 설계해주고 로봇을 이렇게 설치해주는 회사인데, 인건비를 지금 70%나 줄이고 생산비를 10% 절감한다. 그리고 효율성은
15% 증가하고 높은 처리량을 보인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CCTV에서 나왔는데 이 XCMG 회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자동화를 하면서 점점 단가를 줄여두고 여기에 사람이 없죠. 이 공정에 사람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능형 창고 시스템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각 인식 기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기술 뭐 이런 거를 접목을 해서 뭐 코딩이랑 뭐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들어가면서 점점 진짜 기계로 다 교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지금 디지털 두뇌를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점점 더 이게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무서운 게 이제는 계속 자동화가 되고 있다는 게 점점 무섭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 자동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가격이 훨씬 더 싸지면서 우리가 뭐 인건비가 오른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안 써버리니까 이 가격이 훨씬 싸지는 겁니다. 진짜. 그리고 생산량도 더 빨리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도입하는 회사가 어디냐? 비아디다. XCMG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게 비아디 공장이 97% 이상 자동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인에는 최첨단 도장 로봇을 사용하여서 100% 자동화됩니다. 그리고 허페이 공장에는 1200대 이상의 용접 로봇이 있다. 그리고 비아디는 단 48초 만에 4개의 바퀴 모두를 설치할 수 있는 자체 타이어 설치 로봇 기계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도 로봇을 설계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비아디에서 연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3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동차와 기타 자동차들의 모든 배터리 부품도 생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비아디의 미친 생산은 이 자동화에 있다. 이 자동화를 어떻게 시키냐가 있다. 근데 이거 보면은 거의 다 비아디 공장을 보면 거의 다 자동화이고 거의 뭐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연간 뭐 300만 대, 400만 대를 자동차를 생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나 아니면 다른 부품들도 다들 생산할 수 있는 게 이런 자동화 장비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비아디도 점점 무서워진다. 그래서 중국을 보면은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이 로봇 설치량 있잖아요. 인더스트리얼 로봇 이 설치량이 거의 넘사다. 뭐 재팬이 50인데 차이나가 중국이 지금 290이다. 한국은 31이네. 한국은 31인데 한국도 자동화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중국이 훨씬 많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체리 및 비아디 있잖아요. 비아디가 현지 공장 설립을 해달라고 이렇게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탈란티스는 리포모터스 전기차와 약 15,000대에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중국 EV 제조업체들이 지속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서 현지화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비아디는 유럽 전역에 더 많은 공장을 보유하게 될 거다. 그리고 지커도 많이 보유하게 될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서 비아디 자동화 공장을 점점 더 수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이탈리아나 이런 데도 결국은 이런 중국 공장을 원한다. 뭐 다른 데서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 공장 뭐 중국의 이거 뭐라고 해야죠? 중국을 뭐 나쁘게 보면서 관세를 매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또 자기로 넘어가면은 자기 나라에 이렇게 지어주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30만 대의 추가를 확보를 하기 위해 원한다. 이탈리아 산업장관은 뭐 이제 중국 제조업체가 와서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지금 국산 자동차 생산량이 23년에 80만 대 미만에서 연간 130만 대로 늘리기 원한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제조사들을 유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중국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나라에는 공장을 지어주기 원한다. 유럽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기사가 있는데 유럽 다른 제조업체 있잖아요. 스웨덴에 오토리브라는 제조업체 있거든요. 제조업체는 이게 어떤 업체냐면 스티어링 휠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업체가 스웨덴에서 중국으로 이제 옮겼다고 합니다. 왜냐? 이 원가랑 이런 게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싸고 좋기 때문에 이제는 본사가 스웨덴에 본사를 둔 오토리브도 이제 여기에 옮겼다. 중국으로 옮겼다. 왜냐? 중국이 인건비도 싸고 생산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단가가 안 맞는다 이거다. 이 말 있잖아요. 단가가 안 맞는다.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중국으로 이렇게 공장을 계속 옮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상하이 자동차 있잖아요. 상하이 자동차가 또 여기도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좀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직원의 경우에서는 뭐 70% 이상을 해고하면서, 급여도 삭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더,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지금 업체들이 망하고 중국 내에서도 계속 파산을 하고 인수합병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타 자동차도 지금 뭐 생산을 중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힘들어서. 근데 태국에서는 대규모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 태국에서는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태국에 공장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넉다운 방식으로 해서 태국에서 이제 그 중국에서 부품을 가져가서 태국에서 조립을 해서 태국으로 인증받는 넉다운 방식으로 생산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네타가 좋긴 좋은데 조금 모델을 줄이고 잘 나가는 모델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개를 시도하다가 조금 상황이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래도 태국에서는 잘 나간다. 공장을 짓고 태국에서는 잘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가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CATL과 시노팩이 프레임워크를 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녹색 저탄소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르게 지금 CATL이랑 배터리 업체랑 그다음에 석유 업체, 석유화학 업체가 이렇게 지금 협약을 해서 저탄소로 이렇게 빠르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중국은 진짜 빠르게 이런 산업들을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를 빠르게 해야 되는데 참 한참 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중국이 지금 공장도 자율화를 하고 있고 이제 배송까지 이런 지능형 트럭까지 납품을 하면서 배송도 이제 점점 이제 나중에 이게 더 발전을 한다고 하면은 자율주행 트럭까지 나오겠죠. 자율주행 트럭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더욱더 이제 시스템이 되고 뭐 알리, 테무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가격이 싸지고 세계의 공장이 되고 세계의 판매처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점점 더 무서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랑 뭐 하웨이 이런 데에서도 계속 컴퓨터 이런 통신이나 아니면 장비들을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뭐 AI, 매트릭스 이런 거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뭐 플랫폼도 개선하고 CPU 그다음에 뭐 이런 장비들 오디오나 아니면은 스마트 연결 뭐 이런 거를 개선하면서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 뭐 강한 성능을 이렇게 뽐내고 있다. 강한 성능 그다음에 상호작용, 스마트 연결 그다음에 뭐 사운드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이런 기술들이 전기차에도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TV나 아니면은 뭐 카메라,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게 다 들어간다. 이게 참 무섭다. 이런 게 들어가면서 점점 더 전기차가 발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양왕에서도 뭐 우리나라 국내 업체는 뭐 1억이 넘는 전기차가 지금 뭐 할인해서 뭐 계속 단가를 후려쳐서 뭐 7천만 원, 8천만 원에 팔린다고 하는데 1억이 넘던 대형 전기차가 거기에 라이다도 없다고 했었죠. 라이다도 없다고 해서 진짜 고개를 절레절 냈습니다. 어떻게 라이더가 없을까?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안 좋으면은 라이다도 1억 넘는 차량에 못 달고 이렇게 나올까? 그러면서 그렇게 돈을 비싸게 받을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비아디의 1억 넘는 차량 양왕에서는 뭐 사나노 공정으로 제조된 뭐 D-링크 150 뭐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소프트웨어로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통신이 5G 퀄컴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통신도 가능하고 라이더도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도 도와준다. 그리고 스마트 음성 테스트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핸드폰을 가져가면 열리고 뭐 이런 거 편리한 숫자키 뭐 이런 것도 다 된다. 클라우드도 되고 그다음에 차량에 뭐 이런 라이더 이런 것도 다 된다. 자율주행도 되고 이런 소프트웨어가 돼야 되는데 국내 업체들은 이런 거를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은 테슬라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소프트웨어 차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차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커에서 지금 나온 5인승 전기 MPV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능, 뭐 NCM 배터리 들어가고 뭐 비아디의 배터리도 들어간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 안에 내부만 봐도 괜찮게 나오죠. 그래서 밖에 나온 모습인데 그냥 디자인도 그냥 깔끔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여기에 지커의 이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간다. 근데 우리나라는 없다. 그리고 MPV 차량도 안 나온다. 우리나라는 대형 MPV도 안 나오고 소형 MPV 차량도 안 나온다. 그럼 지금 지커에서 나온 거는 소형 5인승 MPV 차량이다. 그래서 대단합니다. 지커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정말 무섭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에서 아토3 있잖아요. 아토3의 플러스 버전인 유난업 플러스가 또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게 나오면서 주행거리도 뭐 401km, 최고 속도는 160km 이렇게 나오는데 뭐 자율주행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대단합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내부만 봐도 깔끔하죠. 내부만 봐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 충전기도 충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확 트이게 넓은 지금 이렇게 공간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 가격대가 얼마냐. 이게 2, 3천만 원대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기차 SUV가 2, 3천만 원대에 나오는데 이런 성능으로 나온다. 자율주행도 되고 뭐 이런 기능도 괜찮게 나온다. 그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이렇게 중국이 이런 식으로 전기차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점점 더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 공업정보기술부에서 또 여기에서 링시라는 브랜드 차량이 모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시 신차를 등록하려고 하면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링시에서 신차를 이렇게 내놨는데 이런 안에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런 소프트웨어로 나온다고 하는데 참 이제는 중국 전기차가 중국스럽지가 않다. 근데 이게 가격도 이제 점점 내려간다. 무섭습니다. 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면서 가격도 싸고 그다음에 많이 생산하고 그런 거 보면서 점점 더 진짜 중국의 기술이 무서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저가 경쟁에서 중국이 잘 나가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지금 빠지지 않고 좀 좋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